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이해, 오늘이 정상적인 수업의 주차로 치면은 9주차가 되고요. 우리 인간의 이해는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공휴일이 있어서 한번 쉬었기 때문에 8번째 강의, 8강, 8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뭐 생물학적인 차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학적 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남자와 여자, 우리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남녀의 차이,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런 또 차이가 일어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조물주는 왜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들었는지, 또는 온갖 생물,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도 왜 어떤 그 수컷 또는 암컷, 뭐 표현이 좀 들리기 거슬릴지는 몰라도 자, 웅 이런 형태로 나눠놨을까요? 두 개의 성으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글쎄요,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물들, 생물체를 포함한 모든 사물들은 암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특히 생물체들의 경우에는 암수가 다 따로 있나요? 글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경우 제가 여기 제시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은 암수로 구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 자, 수컷 웅,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웅을 겨룬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다르다는 의미로 자웅이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생물들이. 예외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단세포 생물들, 아주 극한 그런 이제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생물들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암컷으로 작용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수컷으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띠기도 합니다. 심해 어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 간에. 또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 중에는 여기도 표현했지만 거머리의 경우에는 암수 동체로 되어 있어요.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 경우에 따라서는 수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달팽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수 동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몸에 기생을 하는 기생충, 뭐 영화 제목도 있었지만은 그 기생충의 일종인 촌충이라고 하는 것도 암수 동체로 되어 있고요. 전복, 우리가 먹는 전복과 같은 경우라든가 또 해양생물인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도 암수 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웅 동체로.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다 암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이제 생물들은 암수가 같은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식물의 경우는 동물의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 나무에 암수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웅동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웅동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성화냐 양성화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단성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꽃이 하나 피어 있다면 그 꽃에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암술과 수술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단성화. 그런데 암술과 수술이 같은 줄기에는 있지만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옥수수 같은 경우 암술과 수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래서 암술이 떨어져가지고 수술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는 그런 형태. 또 소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는, 요즘도 아직 날리고 있지만 송화가루, 그렇죠? 송화가루가 이제 소나무 꽃에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솔방울이 맺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소나무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소나무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나무들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의 경우에도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암나무, 순나무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자웅이체 혹은 자웅이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그래서 어떤 나무는 은행이 안 열리는데 어떤 나무는 은행이 열려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암나무, 순나무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순나무만 있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암나무만 있다 절대로 은행이 열리지 않아요. 암나무, 순나무가 이렇게 공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가을만 되면 꼭 문제가 있죠. 암나무 같은 경우는 요 은행을 갖다 열게 하잖아요. 그렇죠? 순나무로부터 이제 화분이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 암나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순나무만 심자. 은행이 문제니까는 뭐 그런 이제 그 움직임도 있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생태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은행이 그래도 가끔씩은 열려야 또 제멋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만 그런 건 아니고요. 버드나무의 경우에도 암나무, 순나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숲에 가면은 이제 생강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잎사귀를 갖다 이렇게 깨밀어 봤을 때 약간 생강의 향이 나는 그런 이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생강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생강나무의 경우도 자웅, 동주가 아니라 자웅이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암, 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도 여자와 남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사전적으로 한번 제가 우리 오늘의 이제 주제가 남녀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이기 때문에 바로 여자와 남자를 갖다 한번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서 여자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여성.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여자다운 여자. 글쎄요,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남자의 아내나 애인을 이르는 말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조금 이제 뭐 옛날 이제 표현이었겠지만, 역사 속에서 신라 시대에는 궁궐 내에서 침방, 즉 바느질하는 데죠. 여기에서 바느질을 하던 그런 이제 나인들, 이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제 남자는 우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제 나타낸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 이걸 남자라고 한다네요. 두 번째 사내다운 사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여자의 남편이나 애인을 이르는 말을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그냥 통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표현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CNN 방송이요. 한번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CNN 방송에서 표현한 걸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CNN 방송에서 남자와 여자 차이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 하면서 CNN 방송의 표현이에요. 성관계 후에 왜 여성은 껴안기를 원하고 남성은 그냥 잠만 자려고 할까? 왜 남성들은 쇼핑하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갖다가 설명하는 속설.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여기에 대해서 CNN이 자기네들이 남녀 간의 차이는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생리학적이고 또 고고인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왜 껴안기를 좋아하냐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포옹할 때 또는
키스를 할 때, 또 성관계를 하고 그럴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예, 이 호르몬 요거는 옥시토신 효과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낮추는 역할을 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남성 호르몬들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잠을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화시켜서 줄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잠을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는 쇼핑을 갖다 싫어한다고. 왜 그럴까? 그때는 남성들은 미리 정해둔 물건을 갖다가 사냥하듯이, 이거는 고고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떤 수렵이라든가 채집에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남성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사냥하듯이 필요한 물건만 딱 들어가서 집어온다는 거예요. 사냥감이 있으면 딱 그 사냥감을 갖다가 바로 이제 잡아와야지, 그래야지 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로 잡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보면 또 다른 위험성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목적하는 바를 바로 이루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쇼핑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구경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남성들은 사냥하듯이 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러 물건을 집었다 놨다, 또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이제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남성들은 쇼핑을 하더라도 두루두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탁 사오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냥감을 갖다가 딱 잡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성은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 방안을 갖다가 찾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스스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보다는 이거를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빨리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남에게 털어놓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자는 껴안기를 좋아한다. 뭐 저 부분은 이제 잠시 접어두더라도요, 남자가 쇼핑을 싫어하는지 진짜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 실험을 했거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미션을 줬어요, 남녀에 대해서. 예. 돈도 충분히 주고, 자, 쇼핑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미션이 뭐냐? 백화점 1층에 있는 비오템이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에 가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구입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남자예요. 뭐 100%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예, 경향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문 딱 들어가자마자 비오템 매장이라고 하는 이 매장, 화장품 매장에 딱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 사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 시간을 봤더니 6분. 지출하는데, 예, 15만 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이제 비오템 그 화장품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구입하십시오, 필요한 거. 그랬더니 비오템 매장을 가지 않고 두루두루 저렇게 빨간 그 동선을 따라가지고 쭉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구입을 했는데, 소요 시간이 3시간 25분이고 구입한 비용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120만 원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은 직설적이고, 예, 바로 원하는 것들을 갖다 캐치를 바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데 반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두루두루, 아까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차이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효과들이
길에서 이제 어디를 가는데 길을 갔다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법이 보시면은 이렇답니다. 길 찾기에 나선 남녀의 차이가, 남자는 지도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지도를 보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한테 바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으면. 그래서 바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는 자기가 해결하고 그 해결함으로써 거기에서 또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좀 짙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갖다 사귀는 그런 가정에서 이런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갖다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향들이 또 이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쓰는 이제 말들이 쓰는 표현, 말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이 언어에서 차이가 나오는데 그 언어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차이, 그리고 성장 과정의 차이, 사회적인 역할의 차이에서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태도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언어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의 성향. 그래서 독립적이냐 어떤 유대관계를 갖다 더 취하느냐. 즉 남자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기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 여자는 좀 유대적인 관계를 갖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같이 상호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상하적인 관계,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등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는 거예요. 또 대화 목적도 정보를 위해서냐, 친밀성을 위해서냐, 또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공감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는 그런 사용이 한 언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남녀의 언어 차이는 또 어디에서도 이제 나타나냐면 생물학적인 차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뇌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좌뇌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뇌에 이제 주로 있게 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우뇌가 확 발달했다기보다 남자보다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이제 형태가 강하고요. 우뇌가 발달하면 좀 감성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성의 경우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좀 운동적이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좌뇌가 발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쪽 뇌만 사용하면 높은 집중력을 이제 발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골고루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데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남녀가 흔히 싸우는 이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성장 과정에서 이제 언어학적인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렵 채집에 굉장히 원시 시대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좌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데도 성대가 1초에 한 100에서 150회 정도 떨린대요. 그러면 좀 굵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 굵직하게 들리는 거는 격식, 위압감 이런 것들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감성과 창의성, 우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고요. 이 성대도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200번에서 250번 정도 떨린대요. 그러면 굉장히 톤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톤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톤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성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하고요. 흔히 싸우는 이유는 남자는 아까 문제 해결 방법도 그랬었지만 직설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전달, 문제 해결 지향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은유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 공감의 표현으로 언어를 갖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갖다가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영화 뭐 하지? 라고 하면 남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글쎄 영화 뭐 하지? 하고서 스마트폰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야기하는 요즘 영화 뭐 하지? 라고 하는 의미는 영화가 뭘 하느냐가 라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랑 같이 영화를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부분을 남성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도 그래요. 밑에 여성이 나 지금 머리 아파 라고 하는 거는 약 사다 줘 라고 하는 의미의 머리 아프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 사다 줘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 지금 머리 아픈데 좀 위로 좀 해줘. 감정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걸 고지고대로 진통제 먹어 혹은 약 사다 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이제 추구하는 바를 조금 우리가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어떤 교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로 다음 영상 보시면은요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게요. 근데 이번에 또 왜 싸웠어? 아니 이번 주 금요일이 여자친구 생일이거든. 근데 기말고사도 금요일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기말고사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랬어. 이게 뭐 알았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럼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내려갈게 이랬거든. 그랬더니 내려올 필요가 없다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시험 보지 말고 금요일날 내려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보래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럼 나 토요일날 내려간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토요일에 또 생일도 아닌데 뭐다니 내려오냐고 또 그냥. 그게 뭔 말이랴? 내 말이. 야 여인들아 너희들이 말 좀 해봐야. 나는 금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아니면 토요일날 내려가는 게 맞냐? 뭐가 정답이 돼? 그래도 금요일 아니야? 그냥 병신. 상등신이다, 상등신. 진짜 몰라서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 나 모르겠다니까. 올바른 너의 행동은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다. 그럼 뭔지? 여자친구 이름 뭔데? 애정이. 애정아.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병. 뭔 콧소리여. 네 여자친구는 네가 금요일에 오든 토요일에 오든 내년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단께? 네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요일이 아니라고 이런 등신아.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오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때 남자친구의 얼간한 대답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데? 환장한다 환장해. 그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지랄을 한다 지랄을. 야 뭔 뻘소리야 그게. 쥐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봐 놓고는 뭐 연병할 소리 하고 앉았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지가 물어봤잖아.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유은병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근데 어찔까. 우짜하기는 뭘 어째. 문을 열든지 닫으라니까. 저 반피 아이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아프다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라고. 연병. 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한번 물어봐봐라. 야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너 시방 괜찮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대로 답하는 남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 있으면 내가 우리 집 버스 싹 다 걸어볼게. 진짜지? 내기했더니 네 집 버스 다 걸었다. 아, 해. 그럼 좋아. 야, 그러면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게임 끝이지? 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역시 쓰레기입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응. 아이고, 우리 보고 왔나? 내네 페인 맞아? 왔어? 야, 너 오늘 야간 훈련 있다면서? 취소됐어? 야, 나정이 방에 페인트 칠을 했어. 응? 문을 닫으면 냄새가 겁나 심해. 막 머리가 아파불고. 근데 또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갖고 막 기침이 난대. 그러면 문을 열까 닫을까? 아, 어쩌냐고. 글쎄,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나? 남자다. 지도 남자지 뭐. 맞네, 남자네. 실복이도 남자였어. 남잔겨. 근데 너 괜찮냐? 네 집 버스 다 내끼다. 역시 서울 남자는 확실히 달라불구만. 저 지방 촌놈들한테는 없는 운해가 딱 탑재돼 있다니까. 잘 보셨나요? 예,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아주 남녀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죠. 자, 다음 영상 한번 더 보실까요? 네 번째, 간접 화법을 하는 여성, 직접 화법을 하는 남성. 먼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볼까요? 주말에 모처럼 남편은 아내와 멀리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좋습니다. 차창을 스쳐 밀려가는 풍경을 내다보면서 문득 운전하는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커피 한잔하고 가자. 하지만 남편은 괜찮아 라며 카페를 지나쳐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휴게소에 왔을 때 그제서야 남편은 커피 한잔 할까? 라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한 것은 그냥 커피가 아니라 강변의 경치가 좋아 운치 있는 카페에 차를 세우고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냥 차를 몰아가자 아내는 자신의 다정한 호의가 무시당한 것처럼 여겨졌고 속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별로 피곤하지 않았고 그래서 괜찮다고 대꾸하고는 그대로 차를 운전했던 것일 텐데요. 그는 아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아내의 말을 듣고도 알지 못했고 그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뼈로 통해진 이유도 분위기가 썰렁해진 가닥도 짐작할 리 없겠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아내들이 속 시원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아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여자들은 대개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무슨 영화 하지? 라는 말은 실제로 성형관에서 무슨 영화를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요새 하는 영화 리스트를 뽑아주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내의 말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내들의 말을 단어로만 이해하고 판단하면 말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는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가슴속에 숨겨진 본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언어적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할 때의 톤이나 억양, 표정, 이마의 주름, 손과 발의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 등과 같은 것들로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합해서 아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표현하는 데도 차이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데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1교시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